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해안지형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안지형은 암석해안부터 침수해안까지 5개 해안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형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생긴 모습, 비주얼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제시되는 해안지형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를 푸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암석해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암석해안은 해안의 돌출부에 만들어지는 지형들이죠. 돌출부는 우리가 곧이라고도 합니다. 자, 돌출부에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이 되죠. 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파랑이 강한 곳이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작용이 파랑의 침식작용이죠.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고, 파랑에 의해서 암석이 자꾸 깎이면 암석이 해안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석해안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지형들을 써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시계. 자, 해시계는 해안 절벽이죠.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 절벽 앞에 평탄한 면이 노출된 곳은 파식대고요. 자, 그리고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침식되지 않고 살아남은 바위 섬 혹은 바위 기둥이 있죠. 자, C스택이라고 합니다. C스택은 차별 침식의 결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만 깎인 C 아치도 있습니다. 자, C 아치. 자, 그리고 해식의 아랫부분만 깎인 해식동도 있죠. 해식동은 우리가 해안 동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C스택, C 아치, 해식동 요 세 개는 차별 침식의 결과입니다. 자, 파랑의 차별 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특정 부분만 깎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과거의 파식대가 융기한 계단 모양의 평탄면을 해안 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 당구는 과거의 파식대가 융기한 결과, 그래서 파랑의 침식 플러스 융기작용까지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암석해안의 지형들 6개 우리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모래해안의 지형들을 보겠습니다. 자, 모래해안은 모래가 퇴적된 해안이란 뜻입니다. 파랑 에너지가 약해지는 만입부에 주로 형성이 되겠죠. 자, 만입부 혹은 한 글자로 만. 자, 요 만입부에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파랑에 의한 퇴적작용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퇴적작용에 의한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관련된 지형들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사비인입니다. 자, 사비는 모래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자, 사비는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모래사장.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되는 지형이고요. 자, 두 번째, 사빈의 모래가 바람을 타고 뒤로 날아가면 사구가 만들어지겠죠. 자, 사구는 바람에 의한 운반 및 퇴적작용입니다. 자, 바람에 의한 운반 퇴적작용으로 사빈의 모래가 뒤로 날아가서 쌓인 모래 언덕을 우리는 사구라고 하죠. 그래서 사빈과 사구 중에는 모래 크기가 사구가 더 작아야 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석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석호는 사주가 만입부를 막으면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형성되면서 사주가 형성될 때 이 사주가 만입부를 막아버리면 석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입부를 사주가 막으면 석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입부를 막아서 요거를 풀로 써보자. 자, 사주가 만입부를 막아서 만들어진 형성된 호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 석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형성 원인도 똑같이 파랑과 연안유의 퇴적작용입니다. 파랑, 연안유의 퇴적작용으로 만입부에 사주가 형성되고, 자, 이 만입부를 사주가 막아버리면 석호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만입부가 있으면, 자, 이쪽이 육지고 이쪽이 바다면, 자, 사주가 이런 식으로 모래가 퇴적되면, 자, 바다와 분리된 호수, 요 호수가 석호가 되는 거죠. 요 앞부분 파란 부분이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고요. 그러면 석호에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석호는 만입부를 사주가 막아서 형성된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만입부가 먼저 생겨야 됩니다. 이 만입부가 생긴 건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반드시 사주와 석고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석고는 반드시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석고의 특징하면 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점차 작아집니다. 자, 면적이 축소된다. 자, 석고로 유입되는 하천에 의해서 석고 바닥에 퇴적 물질이 자꾸 쌓이거든요. 그러면 석고의 면적은 자꾸 줄어든다. 자, 요 특징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석고는 바닷물과 담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식수나 농업용수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빈, 사구, 석고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석고 앞에 만들어지는 사주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갯벌해안을 보겠습니다. 자, 갯벌해안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죠.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형성되냐 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갯벌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해안에서 조류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형성이 되고요. 진흙이나 점토가 바닥에 쌓여야 되니까 수심이 얕은 해변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갯벌해안은 진흙이나 점토가 퇴적된 지형이기 때문에 모래가 퇴적된 사빈, 사구, 사주보다 퇴적물 크기가 더 작습니다. 자, 그리고 갯벌해안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있냐, where,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면 캐나다 펀디만, 캐나다 동부 대서양 쪽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북해 연안 쪽,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쪽에 갯벌이 넓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도 갯벌이 유명하죠. 그래서 갯벌 조류의 대적으로 형성됐다. 그리고 캐나다 펀디만 유럽의 북해 연안에 위치한다는 거 좀 알아두십니다. 자, 네 번째 산호초해안을 볼 건데요. 산호초해안은 열대 바닷가에 주로 있죠. 그래서 석회질에 산호충의 유해가 해안에 퇴적된 지형입니다. 산호충의 유해가 해안에 집적된 해안을 우리가 산호초 해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산호초 해안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열대 혹은 아열대 해변에 있다. 열대, 아열대 해안에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호주 북동부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여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호주 북동부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자, 여기 위치를 좀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산호초해안도 수심이 얕은 해변에서만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퇴적되는 지형이다 보니까 열대, 아열대 해안 중에서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산호초해안의 긍정적인 기능은 파랑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좀 보호해주는, 파랑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준다. 해안을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갯벌의 긍정적 기능 하나를 적을게. 자,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좋은 기능이 있다. 자, 요 긍정적인 기능들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침수해안을 볼 건데, 침수해안은 리아스해안, 피오르해안 요 두 개를 볼 겁니다. 리아스해안과 피오르해안의 공통점은 침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언제 침수되었냐면 후빈기 해수면 상승 때 골짜기가 침수된 겁니다. 자, 요건 공통점이고요. 자, 리아스해안과 피오르해안의 차이점은 침수된 골짜기가 V자국인지 U자국인지가 차이입니다. 자, 리아스해안은 V자국이 침수가 된 거고요. 자, 피오르해안은 U자국이 침수가 된 해안입니다. 자, 요 V자국은 우리가 하식곡이라고도 부르죠. 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고요. 자, U자국은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U자국은 다른 말로 빙식곡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해안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공통점이 해안선이 복잡하다 라는 것은 또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형성되는 위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위치를 물어본다면, 자, 리아스 해안은 시험에 나올 만한 데가 에스파냐 북서부 해안. 자, 여기를 좀 기억하시고요. 자, 피오르 해안은 과거에 빙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곳들이 북유럽의 노르웨이의 대서양연안,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리고 북미에는 알래스카부터 캐나다 서해안까지,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캐나다산. 자, 그리고 칠레 남부 해안이, 남반구에서는 피오르 해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남섬에서도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지역이 대표적으로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위치로도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 이 위치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안 지역, 우리 암석해안부터 침수해안까지 구체적인 지형들 그리고 위치들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6월 목표 7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찾아야 될 지형이 사주, 석호, 시스텍, 해식동입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A는 혼자 우뚝 서 있는 바위 섬이니까 시스텍이죠. 자,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시스텍. 자, B는 해식의 아래에 이렇게 뚫려 있는 동굴입니다. 해식동이죠. 자, C는 석호죠. 자, 석호 앞에 모래가 쌓여 있는 D는 사주입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A는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 그랬는데 시스텍은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파랑의 차별 침식 작용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지형은 갯벌이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B는 해식동은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다. 맞는 거죠. 파랑이 이 아랫부분만 집중적으로 침식시킨 결과입니다. 자, 디귿의 석호를 보고 화산 폭발 후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라 그랬는데 당연히 화산 지역은 아닙니다. 자, 사주가 많이 뿌려 막아서 형성된 호수고요. 자, 리을의 D 사주는 주로 모래가 퇴적되어 발달했다. 사주의 구성 물질은 모래가 맞으니까 정답은 리을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해안 지역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